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던 30대 여자예요. 제 남편감이라고 굳게 믿었던 남자친구는 순둥순둥한 성격에 배려심이 참 많은 남자라고 생각했고 확실한 제 운명의 상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사 제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더욱이 결혼이라는 게 당사자 둘만 좋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이번 일을 계기로 확실하게 깨달았네요. 우선 남자친구와 만나게 된 건 우연한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된 친구의 소개팅 덕분이었습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만나나 보자 나갔다가 서로 한눈에 반해서 사귀게 된 케이스죠. 저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졸업했지만 나름 피나는 노력을 쏟아부어 제법 탄탄한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남자친구 역시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 출신이고 제가 다니는 회사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해도 이름 있는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학벌이나 경제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무조건 옳지는 않지만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을 때만 해도 제가 어디 모자라거나 꿀린다는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결혼을 생각하고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한 건 아니에요. 남자친구와 2년 정도 사귀면서도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해 본 적도 없이 그냥 연애만 즐기는 수준이었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아직 제 나이가 그렇게 많다고 여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향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려 했었습니다. 반면에 저보다 3살 많은 남자친구는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생전 결혼에 관한 이런 방구도 없던 사람이 교제한 지 2년이 넘어가자 슬슬 조바심이 나는지 자꾸만 결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직은 한참 이르다며 회피하던 저였지만 남자친구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저와의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렸네요. 실제로 결혼하고 언제쯤 아이를 가질지, 어떻게 집안일을 나눠서 할 건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설득하는데 이 정도 준비된 남자라면 비록 빠르긴 하지만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이후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의 가족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에 당연한 수순으로 인사부터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은 저희 부모님보다 연세가 많으셨기에 현재는 은퇴를 하시고 집에 계시거든요. 하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모습과는 조금 달랐어요.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사회초년생 시절에 은행원으로 1년 근무하신 게 평생 직장 생활의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하신 적이 없으시대요. 그나마 아버님 집안이 부유했던 터라 꾸준히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는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이 돈을 안 벌어오는데 제대로 된 생활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아버님이 술을 워낙 좋아하시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셔서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지원금마저 형님아우하는 분들과 술판에 다 써버리기 일쑤셨죠. 할 수 없이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는데 얼마나 지독하게 돈을 모으셨는지 일수라고 하죠. 그 외 돈 빌려주고 이자놀이 하는 거 말이에요. 주변 지인들을 통해 그런 일수도 하시고 계모임도 수십 개를 하면서 나름 돈을 긁어 모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자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 과거 일들을 듣다 보니 오히려 남자친구 부모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만 생겼네요. 아무튼 계속해서 돈 자랑을 하시는 남자친구 어머님이 하시는 말이 자기가 그렇게 독하게 돈을 모은 덕분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말고 또 다른 지역에 아파트가 하나 더 있다면서 저와 남자친구가 결혼하게 되면 그걸 주실 거라는 겁니다. 속물이라고 욕하셔도 할 수 없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남자친구 부모님의 과거로 인해 안 좋던 이미지가 짚해주신다는 말에 어느 정도는 사라지더군요. 막말로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과 같이 살 건 아니잖아요. 거기다 집까지 해주신다는데 오히려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죠. 물론 계속되는 이야기들을 통해 알게 된 남자친구 부모님의 성격은 한마디로 보통이 아니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었습니다. 일단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독불장군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만큼 자기밖에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남자친구든 어머님이든 조금이라도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불호령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간 날에도 어찌나 버럭하시던지 가시방석이 따로 없더군요. 특히나 가장 하이라이트는 흡연 습관이었어요. 저희 아빠도 담배를 피우시지만 항상 밖에 정해진 곳이나 외진 구석에서 태우시고 집에 오자마자 손 씻고 양치질까지 꼬박꼬박 하십니다. 물론 아예 끊어버리는 게 베스트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시거든요.
하지만 아버님은 귀찮다는 이유로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겁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씻지도 않으시고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니 진짜 죽을 맛이었네요. 제가 원래 냄새에 예민하고 비위가 약한 편이라 그날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오는데 참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뭐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곳 하나 없는 남자친구 아버지를 보며 어머님은 좀 다르시겠지 했는데 전혀 아니더군요. 어머님도 만만치 않으셨습니다. 무능력한 아버님 때문에 평생 고생하신 건 알겠지만 말투부터 일단 너무 드세고 뭐랄까 말이라는 게 머리를 한번 거치고 나온다는 느낌보다는 생각나는 대로 마구 뱉어버린달까요? 자기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온 제 앞에서 굳이 남자친구 전 여친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건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눈치는 아니었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하셨던 것 같네요. 전에 사귀던 아가씨가 있는데 어느 대학을 나왔다는 둥. 무슨 선물을 받았는데 아직도 그것만 보면 그 아가씨가 생각난다는 둥. 그래도 얼굴은 별로라 차라리 헤어지기를 잘했다는 둥. 아주 할 소리와 안 해도 될 소리를 전혀 분간하지 못하시는 분이셨죠. 떨떠름한 표정으로 적당히 호응만 해드리면서도 오늘 이후로 저에 대해서도 저런 식으로 말씀하고 다니시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영 찜찜하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인사를 드리고 난 다음날 남자친구가 전화를 해서는 자기 부모님이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나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성화실합니다. 솔직히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고 온 이후부터 이 결혼을 하는 게 정말 맞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었거든요. 파혼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알 수 없는 깨름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면 이해하기 쉬우실까요? 어쨌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상견례 날짜까지 잡게 되었고 바로 그날 하늘이 저를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상견례가 있는 바로 그날 저는 결혼을 물러야겠다 확실하게 마음먹었거든요. 사실 제가 남자친구에게 가장 큰 매력을 느낀 건 성격이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하다는 점이었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은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하고 기싸움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대학은 근처도 못 가시고 젊었을 때부터 여러 가지 장사를 하시며 저와 오빠를 키우셨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 아버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학벌도 좋고 거기다 겨우 1년밖에 안 다닌 은행을 들먹이며 엄청 잘난 척을 하시더라고요. 은행이라고 말도 안 하고 금융권에 좀 있었다며 거들먹거리는데 아니 굳이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자랑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더 가관인 건 자기 아버지가 경우에 없는 말을 하고 있으면 자기가 좀 나서서 끊던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화제라도 돌리기라도 해야 할 텐데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남자친구였습니다. 거기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또 어떻고요. 마치 몇 끼를 굶고 오신 것처럼 저희 부모님의 질문에는 건성건성 대답하시며 아주 어찌나 쩝쩝거리고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대는지 진짜 꼴보기 싫은 건 둘째치고라도 이게 무슨 똥매너인가 싶었네요. 아무도 묻지도 않았는데 혼자 신나셔서는 이게 맛있네 저게 맛있네 혼자서 음식품 평회까지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느끼긴 했지만 이 정도로 경우 없고 수준 낮은 분들인 줄 몰랐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파혼은 둘째치고 이런 자리에 저희 부모님을 모신 것 자체가 죄송할 따름이었죠. 그런 제 속을 모르시던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딸이 결혼하겠다고 마련한 자리이니 최대한 참고 예의 있게 대하시려 노력하셨어요. 그러다 저희 엄마가 집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무리하시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남자친구나 저나 둘 다 직장 생활을 나름대로 오래 했고 또 열심히 돈을 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은 충분했어요. 거기다 저희 부모님 역시 여유가 있는 상황이셨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랬죠. 남자 쪽에서 꼭 집을 해줘야 하는 건 아니다. 형편되는 대로 양가에서 도와주고 둘이서 대출 좀 받고 하면 충분히 집 한 채는 마련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뜻이라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아파트 이야기를 다시 꺼내시더라고요. 처음엔 집을 해주신다는 말에 좋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난번 인사드릴 때와 상견례 때의 모습들을 보고 있자니 집이고 뭐고 다 부질없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어머님이 하는 말들을 듣는데 저희 집안을 무슨 거지 취급을 하는 겁니다. 신혼집으로 주겠다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걸 물어봐도 그냥 살만한 곳이라는 두루뭉실한 대답뿐이고 결정적인 건 증여세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부 저희가 해결하고 들어가랍니다. 물론 예물예단이나 결혼식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그래도 저희는 남는 장사하는 거 아니냐면서 거들먹거리시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한마디로 자기들은 집 한 채 내줄 테니 나머지 잡다한 모든 것들은 저희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 당연히 금전적으로는 제가 이득인 거 인정해요. 하지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시종일관 저희 부모님과 저를 무시하는 것도 용납이 안 되는데 꼴랑 집해준다는 이유로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심보가 너무 화가 났어요. 욕이라도 실컷 퍼부어주고 일어날까? 아니면 그냥 부모님 모시고 나가버릴까 고민하던 와중에 저희 엄마가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명의는 공동으로 해주실 거냐고요. 당장 파혼할 생각만 가득 찼던 저는 깜짝 놀랐죠. 진짜로 이따위 집안에 저를 시집 보내도 괜찮은 건가 놀랐거든요. 나중에 엄마한테 들어보니 당신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디까지 막장인지 궁금해 물어본 거랍니다. 아무튼 남친 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면서 겨우 증여세랑 결혼식 비용 내는 걸로 공동명의에 욕심내는 건 과하지 않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증여세만 내는 것도 아니고 혼수의 예물예단 대충 계산해도 2억은 훌쩍 넘을 텐데 그걸 겨우라니요. 화가 난 엄마는 그럼 증여세고 뭐고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고 그냥 지들 둘이서 집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게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미 남자친구와 결혼은 포기한 상황이었지만 누구와 결혼을 하던 굳이 이런 식으로 신혼집 얻어서 시작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조금 모자라더라도 동등한 입장에서 당당하게 결혼하는 게 백배천배 나으니까요. 급기야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남친 아버지까지 나서셔는 저의 출신 대학교를 들먹이면서 제 수준의 이 정도 조건으로 결혼하는 게 얼마나 운이 좋은지 아냐. 그런데 왜 이렇게 계산이 느리냐고. 거의 망발에 가까운 발언을 하셨고 그 말에 지금까지 참고만 있던 아빠까지 폭발하게 만들어버렸네요. 거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드는 아빠를 막느라 저랑 엄마가 아주 곤혹을 치렀어요. 결국 상견례장은 개판 5분 전이 되어버렸고 저와 부모님은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불이 나게 따라 나온 남자친구가 그냥 전부 없던 일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둘이서 알아서 결혼하는 걸로 하자고 하길래 저를 잡고 있던 팔을 뿌리치면서 말했어요. 지금 집 때문에 이러는 것 같냐고요. 내가 파혼하기로 결심한 건 니네 부모님 때문도 있지만 대부분 네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껏 말 한마디 못하고 없는 사람처럼 있었던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나를 잡냐고요. 진짜 교양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니네 부모도 문제지만 너 같은 등신을 믿고 내가 미쳤다고 너랑 결혼을 하겠냐 소리를 쳤더니 언제 나왔는지 남자친구 부모님이 뒤에서 또 소리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결국 그날 아빠랑 남자친구 아버지랑 멱살까지 잡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그렇게 상견례 날 제 결혼은 파토가 나버렸고 저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삭히지 못한 채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평정이 찾아오고 저런 집안과 저희 부모님이 사돈을 맺게 하는 거야말로 천하의 불효를 저지르는 거 아닌가 싶어 나중에는 차라리 미리 발을 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네요. 막말로 저희 부모님이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저 역시도 나름 능력 있다고 자신하는 입장에서 집 하나 해주면서 온갖 생각을 다 내는 그딴 집안의 시집안간 것만 해도 하늘이 도와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금의 후회나 미련도 남아있지 않고 당분간은 연애 같은 건 생각도 없네요. 자기 관리나 열심히 하면서 살아볼까 해요. 혹시 또 누가 아나요? 사람들 말대로 제대로 똥 묻은 차 보내버렸으니 다음번엔 백마가 아니라 벤츠가 올지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